그래서 유인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은요. 여러분 이제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상권하고 여기요 지역권하고 여기 전세권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하느냐 이 말이죠. 점유를 하느냐. 여기 보면 지상권은 점유하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고 전세권은 점유를 해요. 여기는요 토지하고 건물이냐 이 말이죠. 토지하고 건물이냐 이 말이죠.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여기는요 토지만 되고요. 토지 이렇게요. 여기는요 건물은 안 돼요. 그런데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이 둘 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이 다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지상권하고 이제 지역권 중에서 뭘 보냐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데 이게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문제되잖아요. 유상 여부인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돼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걸 보고 그 다음에요. 점유한다는 말하고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점유를 한다는 것은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타성, 나 혼자만 쓴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다는 거예요. 배타성이 없다는 것은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요 공용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공용성.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 지역권자가 설치한 시설 있죠. 지역권자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지역권자가 하는 것은 누구냐면 다른 말로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물을요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사용해, 같이. 그런데 뭘 해야 되냐? 비용은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비용은 부담하는데 같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자, 두 번째는요. 근데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배타성이 또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가, 예외적으로. 뭐냐, 그것이 용수지역권이에요. 용수지역권이에요. 여러분,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림에 여러분, 그림의 맨 오른쪽 맨 끝을 봐봐. 용수지역권이라고 그랬죠? 용수지역권은 뭐라 되냐?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권리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됐죠? 이것은 뭐냐? 후순위하고 선순위라는 것은 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선순위가 빠르고 후순위가 늦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희한하게요, 용수지역권은요, 배타성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보면 상린관계에 보면 상린관계 용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상린관계에서 인정하는 것을요, 지역권에서도 비슷하게 인정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용수지역권이에요. 상린관계에 보면 용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것을 지역권에서도 용수지역권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에 대한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두 가지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둘 다 무상이 원칙이요, 무상.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거 뭐냐면 전세권하고 지상권은요, 둘 다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특이하게요, 지역권은요,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역권의 존속 기간이 30년이다 그러면 3대 다 속아. 지역권은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법이 없어요. 지상권은 최소한 30년, 15년, 5년 이상. 전세권은요, 원칙적으로 건물은 최소한 1년, 최장은 몇 년? 10년.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지상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요, 조심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속기간 이렇게 여러 가지를요, 이제 보는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 한다? 요역지라고 그래요. 요구한다 이 말이죠? 갑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승역지라고 그래요. 승역지. 이것을 을이죠? 을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요, 길을 이렇게 내려오죠, 길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통행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권 이렇게요. 지역권은요, 요역지와 뭐 할 수 없다?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해서요,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 양도가 안 돼요. 그럼 봐봐. 요역지 소유자로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지역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여러분요, 거기다 일자는 빠졌을 거예요. 일자 쓰라고 그랬죠?
일필지 전부여야 돼요. 일필지 전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승역지는요, 일필지 일부라든가 또는 일필지 전부라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나 전부가 다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요역지고 지역권자고 이것을 승역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이 땅이요, 길이 없잖아요. 여기에 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이 붙어 있을 때는 상린 관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지금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상린 관계를 주장을 못 하니까 딱 하나 지역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이러면 천이 있다,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상린 관계를 주장 못하고 지역권으로 해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갑이요, 을이요, 싫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요역지가 뭐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죠?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갑이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역권도요, 이전을 해요.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언제나 이전하냐? 그런 게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요역지 소유자가 병한테 넘어가면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 그런데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만약에 요역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승역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역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승역지 토지등기부, 승역지 토지등기부에다가 뭘 한다? 공동신청으로요. 공동신청으로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승역지상에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른 말로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하겠죠? 이것을 또 등기를 해.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고요. 승역제는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미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 요역지 지역권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굳이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요, 전속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속기간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합의로 정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합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역권의 경우는요, 뭐를 할 수 없다? 뭐를요? 원칙적으로 지료 등기 있잖아요. 지료 등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지료 등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래서 지역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요, 지상권은요,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요. 소멸. 우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지역권에서 또 중요한 것은 통행지역권이죠. 이 통행지역권이 시효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요,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요? 승역지상에요. 상에 뭘 한다? 세 번째, 통로를 개설을 해야 돼. 여러분 강의 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다 붙어 있죠? 요역지 소유자 플러스 승역지 플러스 통로 개설. 거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란 말은 있어 없어? 없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평온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계속되고 뭘 해야 돼? 표현이 돼가지고 몇 년? 20년이 있어야 되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면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반드시 이때는요, 요역지는 점유할 때 불법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불법 점유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알겠죠?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통행지역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역지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를 해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길을 내고 싶다 이 말이죠. 통행지역권이요. 이 통행지역권을 이 세 사람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이 세 사람이 상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역권은 취득하는 게 좋아요? 상실하는 게 좋아요? 취득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요, 소멸 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취득이고 이건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뭐라 한다? 소멸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소멸을 중단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다? 취득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취득을 중단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요, 취득 시효하고 소멸 시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죠. 여기 두 개. 이 두 가지죠. 그러면 취득 시효 중단하고 소멸 시효 중단하고 이 두 가지는 1인이 취득한다.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뭐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1인이 취득이요. 여기는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에게 뭐죠? 한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소멸은요. 전원이죠. 전원 또는 공유자 모두요. 전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전원한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다른 사람도 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있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한 사람에게 소멸하는 것이 중단이 돼요. 소멸이 중단이 되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권리가 소멸된 거 막으니까 한 사람이 막으면 다 막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취득을 중단한다 그러면 안 좋죠. 취득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취득을 중단한다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에게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면 모두에게 중단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한 사람의 권리가 소멸한다 그게 아니고 전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모두의 권리가 뭐가 된다? 소멸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가분성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불가분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에는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것을 우리는 요역지죠. 이 요역지 소유자를 누구라 한다? 이 사람을 지역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 한다? 여기를 승역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역지요. 그런데 승역지 소유자가 여기다가요. 통로를 이렇게 개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통로를요. 승역지 소유자가요. 요역지 소유가 있고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이렇게 개설한다고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하면서 뭐냐 이 사람이 여기다 포장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죠. 포장을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 포장할 의무가 승역지 소유자가 을인데 이 땅을 또 병한테 팔죠. 만약에 병이 포장 의무를 부담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갑은 병한테 포장해달라고 못해요. 그런데요, 을이 포장해주기로 했어. 근데 포장 비용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장 비용은 땅값은 30만원인데 포장은 500이란 말이죠. 그러면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해서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하는 게 지역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이 땅을 이만큼 있죠? 자기 땅을요, 이것을 갑한테 너 가져 그래. 너 가져.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하죠? 그러면요, 이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요역지 소유자 땅이 되죠? 그럼 우리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통로를 설정하는 걸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 땅이 이제는 자기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니까 지역권은 혼동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지역권은 혼동에서 소멸돼. 그러니까 혼동에서 지역권이 없어지니까 내가 포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의 위기는 지역권에서 문제가 한번 나오고 어디에서 또 문제가 나오냐? 우리가 혼동에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또는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 말이죠.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를 하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요역지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의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 보면 맨 밑에 보면은 별이 2개 되어 있죠? 그 2개 되는 것 중에 그 위에 것을 한번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승역지 상해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 등을 승역지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공용적이다 이 말이죠.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으니까 같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불어 사용하는 건 좋아. 그런데 뭐는 부담해야 돼?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는요. 여기서 뭐가 있냐? 목적이 한정되어 있느냐? 목적이 한정되어 있느냐? 이걸 물는단 말이죠. 지상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권은 목적이 한정되지 않고 전세권은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전세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용도에 쫓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도에 따라서만. 여러분요, 아파트의 용도가 뭐예요? 잠자는 거잖아요. 주거. 근데 아파트에서 술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에서 뭐죠? 몸 파는 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전세를 줬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서요, 술집을 하고 있거나, 거기서요, 예를 들어서 뭐죠? 몸 파는 걸 뭐라 하지?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한테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왜? 용도에 따라 다니니까. 매춘 뭐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요, 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뭐다? 수목만요. 다른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봐봐요. 지역권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목적, 무슨, 일정한이란 말이 뭐예요? 딱히 뭐가 없죠? 무슨 말, 이것저것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요,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구별해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이제, 지상권은 뭔가, 지역권은 뭔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역권은요, 원칙적으로 남의 부동산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역권은 비용의 문제가, 그래서 지역권에는 비용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남의 땅을 내가 점유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선을 했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해도 지역권에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토지를 분필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지역권은요. 그 다음에 전세권 한번 볼까요?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전세금 1억을 주죠. 그리고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하고 나서 이렇게 등기를 하죠. 여러분,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이렇게 용익하고 담보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용익권능, 담보권능이요. 그럼 용익권능은요, 언제까지요? 전속기간 동안이요. 그래서 전속기간 동안 뭘한다? 그래서 용익 사용하고 수익을 하는 거죠. 용익. 전속기간 동안이요. 알겠죠? 그런데 전속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된다.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러면요, 우리가 호텔에 들어갈 때는요, 많이 그랬죠? 4시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10시까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전화할 때까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다?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당연히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187조예요. 187조.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전속하는 동안만 사용 수익을 해. 알죠? 전속하는 동안만 뭘 한다? 사용료를 지급해. 이때의 사용료는 전세금에 대한 뭘 얘기한다? 이자를 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월 1일까지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줘야죠. 그러면 갑의 통장에 전세금 1억이 나오고 갑의 1억으로부터 전세금이 다 뭐가 나온다? 이자. 이 이자가 바로 뭐가 똑같아? 월세하고 똑같은 것이. 알겠죠? 차임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금을 을이요 반환해 달라거나 이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면 언제요? 전세금 반환받으려면 전속기간이 뭐가 돼야 돼? 만료가 되거나 합의로 뭐라거나 해지를 했다. 그랬을 때는 전세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전속기간이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속 중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양도, 즉 자기가 전세권자로 있으면서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요 전속 중이죠. 그러면 전속 중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1번. 자, 2번은요 분리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양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전세금 있죠? 이 전세금은 언제냐? 만약에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이죠?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것은 분리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전속 중에는 원래는 안 되고 장차 소멸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합의로 해지할 때는 그때는요 전세권을 봐봐. 영입권능의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전세권은 없어지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지만 전속 중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뭘 받아야 돼요? 전세금 받아야 되죠. 전세금이요. 근데 전세금 안 주면 그럼 어떻게 돼? 전세금 안 주면? 전세금 만약에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해야 되고 경매대금에서 뭘 해요?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권능이죠. 여기 보면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하면은 담보권능이고요. 전세권의 전속기간 동안은 뭐다? 용익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전세권 그러면 용익권능의 전세권을 뭐라 한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담보권능의 전세권은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럼 뭘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전세권의 경우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전세권자죠? 전세권자요. 전세권자고 이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요 혹시요 전세권 담보대출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면 전세권 담보대출을 할 때는요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그래요? 전세기간 중에 그래요? 전세기간 중이죠.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요 은행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하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요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죠.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죠? 여기 설정자라고 되어 있잖아. 설정자? 여기 되어 있죠? 알았죠? 그러면 이 설정자는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만료가 됐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전세금의 반환을 만료가 됐는데, 압류를 하지 않죠? 그러면 압류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먼저 첫 번째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2번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3번요. 그러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 등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제3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여기서 2월 1일 이렇게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반환한다?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뭐를? 서류를 제공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죠. 이런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은 만약에 이 갑은요 전세금을 언제 주냐? 을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지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줘. 그런데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그럼 전세금 준다 안 준다? 안 줘. 전세금을 안 줘도 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동시이행이니까. 이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를 줘야 전세금을 준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요, 동시행 관계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경매할 수 없다.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하려면 그것은 채무불이행,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그럼 어떻게 빠뜨리냐?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이사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전세금 달라고 해. 그런데 전세금을 안 주죠?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행일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채무 제공을 먼저 해야 돼. 동시행일 때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제공해. 알겠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 안 주죠? 그걸 뭐라고 그래?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때 뭐를 해?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사는 갔어. 근데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줬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소 이렇게, 전세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전세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저 목적물을 인도했으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갑은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전세권의 기한이 만료했을 때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목적물의 일부라고 하죠.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건물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죠. 3층에다가 을이요 전세를 해서 일부의 전세권이죠. 이 일부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요. 돈 안 주니까. 그러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으려고 그래요. 알죠? 우선 변제 경매 청구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안 돼요. 나머지는 경매가 안 돼요. 그럼 여기 우선 변제 있죠?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부.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죠? 전세권이라는 것은 물권이란 말이죠. 이런 물권은 뭐죠? 물권은 누가요? 사람이요. 누구죠? 을이죠. 을이. 뭐를요? 물건이죠. 물건은 뭐죠? 3층이죠. 3층을 만다 지배하는 거죠. 지배. 그런데요, 3층을 지배하니까 지배하고 있는 3층만 경매를 해야 돼요. 3층만. 그런데 지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경매를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요. 알겠죠? 그런데 건물 전부의 매각되면서 왜 돈을 받느냐? 이 건물 전부가 경매가 되면은 만약에 5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5억 원의 돈은 다 누구 거예요? 갑의 거잖아요. 전세금은 뭐예요? 전세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가 갑의 돈이니까 을이 갑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물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가는 거죠. 채권은요. 그러니까 갑이 경매대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중에서 나한테 1억을 돌려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건물에 이렇게 3층을 내가 다, 갑의 건물 3층을요, 내가 다 전세를 하고 있어. 전세요. 그 전세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3층이 불타버렸단 말이죠. 그 불에 타버린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요, 불가항력이요. 불가항력에 의해서 일부가 불타버린 거 있고, 두 번째는요, 전세권자요. 전세권자의 귀책 사용, 잘못으로 건물의 일부가 불타버린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라고요? 불가항력. 또 하나는 뭐라고? 전세권자의 귀책 사용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부분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소멸해. 그 부분만 소멸해.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불가분성은 뭐죠? 불가분성은 전세금 다 받을 때까지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럼 지금 전세금을요 7,500만 원 받았어. 아직 2,500 못 받았죠? 그러면 전세권이요 4분의 3은 받았고 4분의 1은 못 받았죠? 그럼 전세권이 4분의 3은 소멸하고 4분의 1만 남는가 이 말이죠. 그런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가분성에 뭐라고 한다? 예외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외.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 잘못해서 일부가 멸실됐죠? 그럼 이것은 전세권자는 뭐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 손해배상 책임을 져.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만약에 을의 잘못으로 일부가 멸실되면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가지고 먼저 수선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을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럼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을의 잘못이 있다 해서 을이 갑에게 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느냐? OX, X, 소멸한다,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부른다 불가분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가항력에 관한 것, 전세권자가 잘못이 있냐 없냐 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시험의 모든 종류의 것을 다 지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저 존속기간하고요, 어떻게 설정하는 것하고요, 전세권이나 또는 소유자가 병행됐을 때는 몇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요, 전세권 설정이죠.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중요하고, 지금 이런 것은 단순한 암기예요.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요,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전세금을 반드시 줘야 돼. 전세금 유상이니까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이게 또 중요해.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뭐가 성립 요건이다? 전세금이다.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그런데 기존의 채권 있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전세권자는 누구다?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3자 간 합의, 3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은요, 우리가 토지죠, 토지는요, 0부터요. 건물 있죠? 건물은요, 최소한 몇 년이죠? 최소한 1년. 채장은 몇 년? 10년이죠, 10년. 그러니까요, 건물은 최소한 1년에서 10년까지. 그 다음에 토지는요, 0부터 10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건물은 최소한 1년부터 10년. 그 다음에 토지는요, 최소한 0부터 10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말한다. 건물은 이걸 최단이라고 합니다.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이 둘 다가 있는 것은 뭐다? 건물 전세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뭐 지상권은 최단, 최소한 30년, 15년, 5년이죠. 최단이 있죠? 알겠죠? 그런데요, 전세권은 최단하고 최장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다? 건물 전세권만. 토지는 안 돼. 그 다음에 또요, 이 건물 전세권은 또 뭐가 있냐? 법정갱신이 있어. 법정갱신. 그럼 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 이게 또 중요해. 법정갱신은. 건물 법정갱신은 설정자가요, 집주인이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라고 해야 돼?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전하고 동일하게 다시 갱신이 돼. 예를 들어서 전에 전세금이 1억이었죠? 이번에도 1억으로 갱신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전속기간이 3년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전속기간이 만 걸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럼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몇 년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몇 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몇 년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죠. 각 당사자는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하고 누구하고요?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각 당사자는 전세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해. 소멸을 청구해.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6개월. 3개월 그러면 안 돼. 주택임대차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몇 년이다? 몇 개월이다? 3개월인데 전세권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몇 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존속기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고 최소한 1년도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토지 전세권인데요. 여기서 보면 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요. 이것은 있어요. 여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매수 청구 토지 전세권이죠. 법의 규정, 법 규정.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런데 판례는요. 판례는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인정을 해요. 판례는. 그런데 법에는 없어. 법에는 없다는 말은 원래 지상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갱신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갱신을 청구했는데 갱신을 안 해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에는 법에는 지상물 매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요. 이 갱신 청구권이라는 말도 전세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자에게도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갱신 청구권은 언제 인정된다? 지상물 매수로 청구권이 있을 때. 그런데 전세권에는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만 있다 어디? 토지, 판례가 인정된다. 판례가. 그래서 그렇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전세권자도 인정이 되는데요. 이 부속물은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뭘 해야 돼? 매수, 동의나 매수를 했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둘 다 있어. 이것은 우리가 토지 임대차에서 보면 돼. 임대차.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전세권의 중요한 것은 비용의 문제. 비용인데요.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비용을 310조 이하에서 필요비 있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만 청구한다? 유익비만 청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유익비만. 여러분 유익비는 똑같다고 그랬어.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가치가 현존하죠? 계량하고 현존. 누구의 선택에 있어? 누구의 선택? 소유자. 다른 말로 누구? 회복자. 소유자 회복자를 다른 말로 누구라고 그래?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다섯 번째는요. 305조 법정지상권이라는 한 것이 있어. 305조 법정지상권이요. 우리가 305조는 뭐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언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 그러고 나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돼? 누구한테? 전세권자한테, 전세권 설정자한테. 누구한테? 그럼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 소유하는 게.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양도가 됐을 때 문제예요. 알죠? 양도. 먼저요,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됐을 때 여기 의리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금 1억을 줬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의리 있고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전세금 1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건물 소유자가.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 알겠죠? 양수인. 그러면요,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이 전세권자는요, 당연히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요. 만약에요, 이런 거 봐봐. 설정자가요, 전세권자한테 묻지도 않고 집을 팔아먹었어. 그러면요, 전세권자는요, 전세권 설정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사람과 물 건너가는 관계죠.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해지할 수 있지만 전세권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병으로 바뀌었어. 전세권 양수인이죠. 전세권자가 바뀌었어. 이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어. 왜 동의가 필요가 없느냐 이 말이죠. 설정자의 동의가 왜 필요가 없냐 이 말이죠. 여기서 전세권이요,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럼 바뀌면요, 왜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냐 이 말이지. 알겠죠? 그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은 을에서 병으로 바뀌죠? 이때는 뭐냐면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전세권에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동의 없이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동의 없이 양도했죠? 그러면 이 을은 어떤 책임을 지냐? 어떤 책임을? 그때는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불가항력적 손해에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요 5번째고 6번째가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상권에서 얘기했는데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죠? 물권은요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나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전세권도 물권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세권도 자기 멋대로 처분한다. 그런데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을 때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전세권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뭐를 볼 것이냐? 유치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